자, 오늘 95페이지 표시입니다. 95페이지 표시면 뭐 나와요? 소유권 나오죠. 물권법 중에서는 비중이 가장 큰 게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주에 저당권하고요. 그래서 보통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까지 나온다. 앞부분은 간단하기 때문에 가볍게 볼게요. 앞부분은 소유권요. 소유권은요, 거기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하죠. 그런데 무제한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법률의 범위 내다. 그렇다면 1번에 소유자가 제3자의 채권 관계에서 소유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자. 나는 내 소유물을 영구적으로 사용도 안 하고 수익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로 간다? 허용되지 않고. 또 하나,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도 인정되지 뭐 않아요. 그 다음에 소유자는 자기 물건이야. 따라서 소유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하지 뭐 않는다. 그 다음에 소유권도 물건이죠. 따라서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에요. 다시 소유권의 객체는 뭐? 물건. 따라서 채권이나 기타 재산권은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토지 상하에 미쳐요. 토지 상하에 미치는데 무제한으로 미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정당한 이익인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치죠. 밑에 거는 참고로 보시고, 상린이 뭐예요? 서로 인접이죠. 서로 인접인데 1번 서로 인접하고 있는 뭐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절 목조라는 법률 관계죠. 상리관계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관계이지 동산에는 상리관계 없어요. 어디만?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조절이다. 이런 상리관계는 독립한 물건이 아니고요. 그냥 소유권 내용이에요. 소유권 내용이고. 그리고 상린권 자체가 바로 밑에 등기를 요하지 않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 따라서 당사자가 이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고, 이런 소유권에 관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이 되고요. 토지 임대차도 적용이 돼요. 주요 내용 갑니다. 인지가 뭐야? 인접 토지죠. 그래서 1번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이나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웃의 어디에? 주거에 들어가려면 승낙 받아야 되고요. 이 경우에 주거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승낙에 가담할 수 없고요. 이웃 토지를 사용하더라도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았다면요, 보상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방해 금지를 임미시온이라고 해요. 갈로이 독일어인데 임미시온인데, 토지 소유자는 매연이나 소음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그 소음 등이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 참을 수 있는 수인 한도에 넘지 않는다면 소음 등의 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도 등의 시설권요,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나 가스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단병 요하죠. 그러면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 등을 시설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주의 토지 등은요, 이건 해마다는 아니고요, 가끔씩 시험에 나와요. 말 그대로 주에 있는 토지를 뭐 한다고? 통행한다. 이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죠. 공로가 뭐예요? 공적인 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물론 주변에도 토지가 있겠죠. 당연히 10번지 갑이 있고 11번지 을이 있는데, 자, 요 땅에서 10번지에서 공로에 출입하려니까 통로가 없죠.
그러면 두 가지 요건. 하나는 이 땅을 통과해야만 공로에 출발할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방법 찾으려니까 과담병 요한다. 그러면 이 사람 땅 다룰 수 있다. 이게 뭐요? 주위 토지 통행권. 계약하고 다녀, 마다냐? 마다냐? 등기해 안 해? 안 하죠. 다니면 되죠. 다만 요 사람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다녀야 될 것이고, 그러면 요 사람을 뭐라면 주위 토지 통행권자라 부를 거고, 요 사람은요 통행지, 주위 통행지 소유자라 부르게 될 것이다. 다만요 요 사람은 요 사람에게 뭐는 해줘야 된다? 보상은 해줘야 될 것이다. 자, 96페이지 4번에 1번.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죠.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주위 토지를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발할 수 없거나, 과담병 요하죠. 그러면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겠죠. 이로 인해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의 손해를 우찌린다. 보상해 줘야 될 것이다. 판례는 나중에 볼 거예요. 3번에 만일에 통행권자가 손해를 보상하지 않았다고 해서 통행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고요. 보상해달라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뿐이다. 그런데 통행권자 봐봐요. 요 사람이 통행을 하고 있으니까 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니도 댕기라 허락했어. 통행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사실상 통행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네, 요 사람에게 보상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4번에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판례요.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주위 토지 인정돼야 되겠죠. 기존의 통로에 있다 통행로로서 사용을 못 한다면. 그런데 오른쪽에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 인정할 수는 없고요. 여기 봐봐요. 요 사람이 여기 통로가 하나 있었어요. 요새 통로가 있었는데 지가 여기다 건물 짓는 바람에 통로를 막아놓고는 요 사람이 다른 땅에 통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3번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그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를 막는 건물을 축제했죠. 그럴 경우는 타인 소유의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생기지 않고요. 4번에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장차 이용사항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통로 개설하고 유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게 맞아요? 통행권자가 부담하겠죠. 통행권자. 그래서 5번에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했을 때는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이고요.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필요하다면요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요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어쩐다 허용될 것이다. 7번에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을 설치했죠. 담장. 그러면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물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가 나대지야. 나대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진입 높폭이 4m 돼야 허가가 나온다 볼게. 그러면 이 사람 보고 내 건축 허가 받기 위해서 4m 폭의 통로를 보장해라. 이거 돼 안 돼? 안 돼. 왜? 우리하고 민법적인 건축법은 달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8번에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해서 도로에 관한 폭등의 제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평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 토지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다가 만약 을이라는 사람 여기 뭐 건물 지을 게 필요해. 그럼 이렇게 옮겨달라 이러면 옮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정이 바뀌면 통행로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9번 주위 토지 통행권은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위 토지 소유자가
그 용법에 따라 기존의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의 사용법이 바뀌었죠. 토지의 사용법이 바뀌었을 때는 통행권자는 주위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10번에 일단 확정 판결 등에 의해서 특정의 구역에 대한 주위 토지 인정됐죠. 그런 경우에도 주 토지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상의 변동이 생겼을 때는 구체적 상황에 맞게 뭐요? 통행로를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11번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나중에 토지에 접하는 통로가 개설되어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졌죠. 그럴 때는 통행권을 어쩐다?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통행권자도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죠. 봐봐, 요 사람은 그냥 통행만 하는 거지 이걸 뭐요? 자기가 점유를 안 해. 그래서 이 사람의 점유를 배제할 권까지는 없고 또 요 사람도 이 사람이 통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통행권자는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 있죠. 그 사람에게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뭐 않는다. 그 다음 여기 봐봐요. 공로가 있고요. 10번지 갑의 토지가 공로에 접해 있어요. 그럼 붙어 있으면 통행로 문제 안 생기겠죠. 그런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분할이 되거나 하나는 일부 양도 요만큼 팔아먹었죠. 그러면 이제 10번지에서는 통로가 없잖아. 그러면 이 사람 땅을 다닐 수 있고 이때는요 보상 의무가 없다. 이게 뭐라고? 무상이야. 이게 뭐라고? 무상. 두 가지야. 하나는 뭐고? 분할. 하나는 뭐고? 일부 양도. 자, 동그라미 보면 무상이 인정되는 건 두 가지야. 하나는 뭐고? 토지의 분할. 하나는 토지의 일부 양도. 그러니까 토지가 분할되거나 토지가 일부 양도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죠. 다른 분할자나 일부 양도 당사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죠. 이 경우는 뭐가 없다고? 보상 의무가 없다. 넘기시고. 그러면 요 사람은요. 요 사람에게 보상 안 하고 다닐 수 있죠. 무상으로. 그런데 요 피통행지요. 피통행지, 요 통행지 피통행지라. 요 사람이 요 토지를 10번지를 팔아먹었죠. 그럼 이 사람을 뭐 양수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특정 승계인이라 부를 수 있죠. 요 사람에게도 자동적으로 무상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원칙은 저들끼리 무상이 적용되지 이 사람에게까지 자동적으로 무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1번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 당사자, 경상도 말로 저들끼리만 적용돼요. 따라서 포위된 토지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토지 분할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했다면요.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이 인정되지 뭐 않는다. 5번에 자연요소와 승소음이 걸린데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하고요. 고지 위의 토지, 윗토지 소유자는 이웃 저지 아래 토지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법을 넘어서는 사용할 수 막지 못하겠죠. 이를 막지 못한다. 경계표 담의 설칙은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무슨 비용으로?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죠. 공동비용. 그런데 이거 주의하시고 설치비용은 어떻게 부담한다? 쌍방이 절반은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 부담해요. 근데 측량비용은 어떻게 부담한다? 토지 면적에 비례.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죠. 다만 다른 간섭이 있으면 간섭이 이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소는 이번엔 자기 비용이야.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을 하거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방화벽 기타 특시소를 할 수 있죠. 판례 토지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뭐요? 있다. 7번에 경계표 등의 공유 지정인데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등은 상린자 공유로 추정되고요. 그런데 경계표 담 국어 등이
상민자 일방에 단독 변호 설치하면 설치한 작가를 갈 거고, 담이 건물의 일부라면 어쩐다? 건물 소유자가 가겠죠. 그래서 밑에 참고 주택의 일부도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담은 건물 소유자에 속하겠죠. 수지목건에 제거합니다.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었죠. 그러면 소유자에게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한 자가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인접지에 뭐가 넘었다?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어왔다면요, 임의로 자를 수 있다. 토지의 심굴은 깊이 파는 거죠.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 집안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 토지를 심굴하지 못해요. 그런데 충분한 방어공사를 했다면 그렇지 않겠죠. 오른쪽에 경계선 부근의 건축인데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얼마 띄우라? 반미터 띄워야 되겠죠. 반미터. 그럼 이 경계로부터 반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거리를 말하고요. 인접지 소유자는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 이에 위반했다는 말은 뭐예요? 반미터 안 띄우고 건물을 축조한 자에 대해서 건물 변경이나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나버렸다. 1년은 안 됐지만 건물이 완성돼 버렸죠. 그러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뭐는 안 된다는 말이야? 건물 변경이나 철거 청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건물 변경이나 철거 청구할 수 없어. 차면시설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 설치하면 적당한 차면시설이 될 거고, 지하시설 등에 제한합니다. 우물을 파거나 용수하수 또는 우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 하죠. 지하시설. 경계로부터 2m 이상. 지하시설은 경계로부터 2m. 저수지구고 지하실공사는요, 경계로부터 얼마? 깊이. 경계로부터 한다? 깊이의 반 이상이고. 공사를 하면은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염된 액체가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해야 되겠죠. 관습이요, 성무법보다 우선하는 게 있어. 물의 이용과 관련된 거야.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그냥 줄이 나쁘어. 우리가 들어봐요. 민법이 1958년도에 만들어서 1960년도 시행됐다고 그랬죠. 그때는요, 50년대 후반에는 농경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농사가 위주였고, 농사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면 물이야. 논에 물이 중요하죠. 그래서 물의 이용과 관련된 것은 민법을 새로 만들었다고 옛날 그 관습을 없애고 민법대로 하라, 이거 안 되죠. 동네마다 다 관습이 있는데, 그래서 관습이 우선해. 물의 이용과 관련된 다 뭐라고? 관습. 그 다음에 경계표 다음에 설치권 비용, 원래는 공동비용으로 하라고 했는데 관습이 있으면 관습대로 가는 거고요. 경계서분의 건축은 반미터 띄우라는데 이것도 관습이 있으면 관습대로 가고요. 특수지역권이 관습은 우선이다. 그 정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나눠준 프린트 1번, 2번 빨리 푸세요. 이건 쉬운 문제야. 1번, 2번. 자, 같이 확인할게요. 1번에 옳은 것인데,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하게 하지 못하죠. 그러면 인정되지 않는다가 뭐예요? 인정된다. 인정된다. 틀렸고.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사항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때는 통로 개설 비용은 어찌로 누가?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졌죠. 통행권이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주의 토지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답은 3번. 2번은 틀린 것만 볼게요. 틀린 게 4번이죠. 4번. 자,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이를 위반했다면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자, 99페이지로 돌아오면 취득시효의 취득시효 봅니다.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죠. 판례가 많아요. 많아서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겠지만 기출을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판례를 모르면 답을 못 찾는 경우가 많다. 자, 먼저 기본을 봅니다. 자, 땅이 어디에 있는 땅이다? 경남 산청에 있는 밭이고 등기는 간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는 갑이고 이 사람이 부산에 살고 있다 그랬죠. 자, 뭐라고 상상하라? 부산에 살고 있는 갑이 산청 땅을 밭이라고 할게. 산청 땅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서 등기는 하고 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산청에 안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요게 산청에 살고 있는 을이 산청에 살고 있는 얼마 동안 20년간을 소유에 의해서 자기 땅이다 생각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농사지어서 점유했죠. 그러면 시효가 완성돼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죠. 등기를 이전받아야 돼. 등기를 이전받죠. 그러면요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걸 뭐라 그래? 취득시효. 취득시효를 뒤집으면 시효취득. 취득시효, 시효취득 같은 말이야. 취득시효, 시효취득. 자, 저게 취득시효 서술 갑니다.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야. 취득시효는 뭐라고?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야. 그리고 두째로 오른쪽에 뭐라고? 원시취득이야. 뭐라고? 원시취득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인정하느냐? 무슨 제도냐 봐봐.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해서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한가 여부를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 예를 들면 20년 점유한 사실 상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게 이게 취득시효예요. 이런 취득시효의 객체는 다들 부동산도 되고요. 동산도 되고요. 기타 재산권도 돼요. 기타 재산권도 된다. 넘기시면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은 일반 재산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질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등등 되죠. 안 되는 걸 기억하는 게 더 좋죠. 국유재산은 시효취득할 수 없어요. 국유재산은 시효취득할 수 없고요. 점유권, 유치권을 시효취득할 수는 없죠. 봐봐.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뭐예요? 점유를 하면 인정되고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는 거지. 20년 점유했다고 인정되고 그런 거 없죠. 저당권은 점유 안 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시효취득할 수는 없고 지역권이라도 표현되지 않고 계속되지 않은 지역권은 시효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참고로 자, 본격적인 점유 취득 시효 가봅니다. 자, 소유자는 간명의로 등기되어 있고요. 이 땅이 어디에 있는 땅이다? 경남 산청에 있고 산청에 있는 을이요. 얼마간? 20년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어. 그러면 시효가 완성돼요. 자, 뭐 20년은 뭐 그대로고 소유 의사라는 것은 자주 점유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땅을 점유할 때 이 사람부터 임대를 받거나 허락받아서 농사지었다 이러면 시효취득할 수 없어.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고 평온해야 되니까 강제로 점유하면 안 되고 공연해야 되니까 은비로 점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점유하면 시효가 완성됐죠.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뭐요? 점유 취득시효. 자, 점시도 갑니다. 의요 20년간이고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해요. 20년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하죠. 요건에 다 된다 생각하면 돼. 머릿속에 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연인, 법인, 권리 주체가 됐으면 돼.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국가나 지방자치 다 돼요. 객체는요, 첫째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시효 취득이 가능해요. 자기 소유 부동산 시효 취득 가능해요. 여기 잠깐 쳐다봐요. 어떤 갑이 내가요 내 부동산을 내 친구에게 등기를 했어요. 요게 뭐요? 명의신탁이죠. 다시 내 부동산을 친구에게 등기만 좀 넘겨놓자 해서 명의신탁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명의신탁이야. 그런데 점유는 누가 주로 해요? 수탁자가 점유해요? 신탁자가 점유해? 신탁자가 점유하고 있죠. 신탁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건물이 내 건물인데 내 이름으로 등기 못 해놓을 사정이 있어 친구 명의로 등기해놨더라도 이 건물은 내가 점유를 하는 거야. 그래서 20년이 흘렀어요. 20년. 그런데 20년 흘렀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이 친구의 자식이요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야. 지 거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죠. 자기가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소유권 안 넘겨주면 이게 마지막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밖에 없겠죠. 결론.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자기 소유 부동산 시효 취득할 수 있어. 그래서 판례 부동산의 이른바 계약 명의 신탁을 하고 명의 신탁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명의 수탁자에 대해서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죠. 결론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다음 한 필의 토지 일부도 시효 취득 인정돼요. 한 필지 토지 일부도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돼요. 다만 시효가 완성되고 나면 분필 절차를 밟아서 취득시효 등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한 필지 일부가 점유하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경계가 있어야 돼요. 어디부터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판례 한 필 토지 일부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 취득자의 점유에 속하는 인식의 조건 객관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 징표가 있어야 돼요.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은 시효 취득이 돼요.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 다른 말로 잡종재산은 시효 취득 대상이 돼요. 다음은 일반 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등기하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공유지분 일부도 시효 취득이 돼요. 공유지분 일부도 시효 취득이 돼요. 다만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야 돼. 이 지분 일부를 취득한다고 일부만 점유하면 안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 우제된다고 점유는 우제된다고 전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면서 공유 지분권자로 등기돼 있죠. 특정 부분만 점유하면 등기부 시효 취득도 할 수 없어요. 집합권의 공용법이란 뭐 생각나요? 계단복도 있죠. 계단복도 같은 거는 별도로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고요. 성명불상자, 누구 소유인지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101페이지 갑니다. 101페이지. 평온공인한 자주점유인데 동아리 점유는 직접 점유라 뭐도 포함된다? 간접 점유도 포함돼요. 여기 잠깐만 쳐다봐. 산청의 땅을 부산에 살고 있는 갑이 등기하고 있고요. 재산세도 누가 내고 있어요? 여기에 재산세도 20년 동안 갑이 내고 있죠. 그러니까 재산세를 누가 내는가는 취득시효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그런데 을도 부산에 살고 있어요. 부산에 살고 있는 을이 저 산청 땅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에서 산청 땅을 직접 농사 지을 수 없죠. 그래서 임대를 줘갖고요. 임대를 줘가서 병이 여기에 농사를 짓고 있죠. 그죠? 그래서 20년 흘렀죠. 그럼 요 사람이 뭐 하고 있고? 간접 점유했잖아. 그래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점유는 직접 점유라 간접 점유도 포함돼요. 그래서 판례 이런 말이 나오잖아. 제3자를 점유 매개조라 해서 농지를 간접 점유한 자는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를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주 평원공인한 점유는 추정되죠. 그럼 추정되면 입증 책임이 없는 거는 기억나요? 추정을 받으니까 입증 책임 없고요. 선의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돼. 따라서 판례 1번 타주 점유자는 소유 의사가 없죠.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시효 취득할 수 없고, 두 번째 소유 의사는 언제만 있으면 된다? 점유 개시이 있으면 돼. 다시 언제만 있으면 된다고? 점유 개시만 있어야 되지. 시효 기간 내에 있을 필요 없어. 점유할 때 내 거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게 아니라는 걸 알았더라도 시효 취득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자주 점유는 추정되니까 자기가 입증 책임 없어.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죠. 누가? 자주 점유 취득 시효 취득을 부정하는 지 입증 책임이 있죠. 저 그림에서는 누가 입증 책임이 있어? 저 그림에서는 갑이 저 사람에게 을에게 소유 의사가 없다는 걸 입증해야 돼. 그 다음에 추정받는 자는 입증 책임이 없어. 따라서 4번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 점유 권한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주 점유 주장은 번복되지 않고요.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 악의로 알고도 무단 점유했잖아. 악의의 무단 점유자는 자주 점유로 추정되지 않고요. 명의수탁자는 타주점자죠. 명의수탁자는 타주점자이기 때문에 어쩐다? 신탁 부동산을 점유 시효 취득할 수가 없고. 7번은요. 봐봐요. 시효 취득하려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자기가 점유를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부동산에 관해서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 취득해서 지부동산에 지가 등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지부동산에 지가 등기돼 있고 지가 점유한다면 이거는 이런 점유는 취득시효가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년간 점유가 계속되죠. 점유는 20년간 계속돼야 되는데 점유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취요 기간 동안에 등기 명인이 동일하고 취득자 변동이 없죠. 등기 저 그림에서 갑이 등기 명의로서 그대로 20년 이상 돼 있고 을이 계속 점유해서 그대로 하고 있죠. 그렇다면 취득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거꾸로 뭐 할 수 있다? 역산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동산을 정이 점유했고 그 다음에 병에게 넘겨줘서 병이 점유하고 있고 다시 을에게 넘겨줘서 을이 점유를 하고 있고 을이 지금 시효가 완성됐다 볼게. 그러면 을은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해도 되죠.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해도 되죠. 전전점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해도 되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점유 개시일 중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점유 개시일 중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네? 다시 점유 개시일. 요거는 정은 여기가 점유 개시했죠. 병은 여기가 점유 개시했잖아. 물은 여기가 점유 개시했잖아. 그러면 점유 개시일 중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지 여기까지 점유를 주장할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점유 개시일 중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잖아. 밑에 판례요. 하살표. 즉 점유의 승계가 있을 때 시효 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 점유자의 줄거 점유 개시일 중 임의로 요거는 기산점을 선택할 수는 뭐라고? 있다. 점유 개시일 중 임의로는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이번엔 봐봐. 점유 기간 중에 임의로 승계할 수 있다 없다? 점유 기간 중에는 임의로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부터 하겠다.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89페이지를 펴봐. 89페이지 제일 밑에 판례요. 제일 밑에 판례. 점유자가 직전에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 것을 아울러 주장해서 임의에 속하는데 그 점유시점을 다 줄까 뭐라고? 점유 기간 중에 임의 시점은 안 되잖아. 점유 기간 중에 임의 시점은 안 된다 이 말이야. 돌아오시면 뭐는 된다?
점유 개시일 중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헷갈리지 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01페이지 돌아와서 점유 기간에서는 점유 승계가 인정되고요. 점유 계속은 추정되겠죠. 등기해야 돼요. 점유 취득 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효 취득자가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187조에 대한 유일한 요일에서 원시 취득이지만 이전 등기하고요. 원시 취득이지만 이전 등기하고요. 따라서 등기해야 되니까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도 등기해야만 점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뭐라고 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 넘기시고. 이제 본격적인 판례를 볼 텐데 취득시효가 해마다는 아니고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세요. 다 판례요. 20을이요 20년간 소유여사로 평온공인하게 점유했죠. 그러면 시효가 완성되었어. 그러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등기해야 되죠. 따라서 뭐요? 등기 청구권을 취득할 거다. 등기 청구권. 그 다음 시효 완성자가 취득한 등기 청구권은요. 채권적 청구권이야. 이거 나중에 또 하겠지만 이제 기본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미 내인데 소유권이나 물건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이고 아직 소유권이 없다. 아직은 물건이 없다. 채권적 청구권이야. 그럼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소유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 다음 우리가 앞에 잠깐 배웠는데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죠. 내가 받을 돈을 네가 받아가라. 채권은 양도할 수 있죠. 그럼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 그런데 이 채권을 양도할 때는요. 이 사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까지 볼게. 그래서 그게 1번 이 102페이지에 101번 시효 취득자의 등기 청구권이죠. 동그라미 1번 시효 취득자는 취득 시효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고요.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2번 취득 시효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갖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라고? 채권적 청구권이야. 채권적 청구권. 따라서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는요. 저 그림에서 갑의 동의 없이도 등기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뭐요? 있다. 양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갑 명의로 등기가 된 부동산을 을이 시효가 완성되었죠. 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아까 뭘 취득한다고? 등기 청구권 취득한다 그랬죠. 등기 청구 취득해요. 그러면 이제 등기 청구해서 이전 등기를 받으면 소유권 취득할 텐데 20년 채워서 20년 점유를 해서 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그냥 산청당 떠났다고 볼게. 산청당 떠났다. 점유를 뭐 한 거라? 상실. 정산이었죠. 점유가 상실되면 이미 취득한 등기 청구권도 자동으로 없어진다? 아니다. 그대로 갖고 있다. 다만 이제는 점유를 상실했죠. 아까 채권적 청구권이야.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 말은 산청당 떠나고 10년 내에는 등기 청구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10년 아니고 100년 가도 괜찮은 거야. 그런데 점유를 상실하면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10년 내에는 등기 안 하면 없어진다. 동그라미 3번 점유자가 시효 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취득했죠. 그 점유를 상실했죠. 뭐 했다고? 점유를 다하더라도 이를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취득한 이전 청구는 소멸되지 않죠. 이미 취득한 소멸되지 않아. 다음은 시효 완성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죠.
점유를 상실했죠. 그러면 10년 점유 상실하면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고 있죠. 점유가 계속되죠.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요. 이 경우에 점유는 간접점도 포함이 돼요. 간접점도 포함된다. 이번에는 봐봐요. 이 사람이 그냥 떠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처분하고 양도하고 떠났다. 그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 토지를 양도하고 떠났죠. 그럼 이 사람에게 점유를 뭐 했다고? 승계. 점유를 승계시켰죠. 그러면 점유를 승계받은 비용이 이 사람의 등기청구권도 같이 승계를 받았을까? 넘겨받았을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등기청구는 누구인데 있냐면 이 사람에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점유를 승계받은 자가 등기청구를 넘겨받는 건 아니야. 등기청구는 여기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직접 등기청구할 수 없겠죠. 등기청구가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등기청구를 직접 등기 안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으로부터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한 등기청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위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 오늘 요거 대위가 한 2번 나오는데 대위했더라도 자기에게로는 안 돼요. 자기 요 사람에게로 등기를 요구하는 거지 자기에게 직접 등기해달라 할 수는 없다. 2번 양갈로 2번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야.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 시효 기간 만료 당시 점자로부터 양수를 해서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죠. 등기청구를 대위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직접 자기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권한은 없다. 자,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는 말이 뭐야? 20년 되기 전이란 말이죠. 시효 완성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소유자는 누구예요? 여전히 갑이죠. 그러면 갑은 자기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이 병에게 예를 들면 15년 됐다고 해. 15년 뒤에 갑이 병에게 저 부동산을 팔아서 등기 넘겨줬어요. 그러면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소유권은 취득해 놔놓고 이 사람도 부산 사람이야. 산청에 안 들어오죠. 산청에서 누가 의리 계속 점유해서 5년 마저 채웠죠. 그래서 20년이 됐잖아. 그럼 시효가 완성된 거죠. 됐어.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소유자만 바뀌었지 점유는 의리 계속하고 있은 거야. 그럼 의리 20년 채웠잖아. 20년 채우고 나서 시효 완성을 주장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주장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에는 있다라고 외우죠. 전에는 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등기 청구하느냐면요. 점유 개시 당시에 그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로 등기 청구하면 되는 거야.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하면 돼. 그런데 요 사람이 요 등기가 무효다.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요 사람을 상대로 하면 안 되고 요 사람을 대위해서 말소시키고 이 사람을 상대로 할 것이다. 자, 2번에 1번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 처분했죠. 동그라미 1번 취득 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누구를 상대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죠. 시효 완성 당시 따라서 취득 시효 만료 전에 동그라미 쳐 전에 등기 명의를 넘겨받은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에 대해서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뭐라고 외우라? 전에 있다. 그런데 3번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즉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 명의는 시효 완성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요. 봐봐, 요 등기가 무효다.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상대로 청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화살표. 그러면 이 경우에 시효 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해서 무효 등기 말소를 구하고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 시효 완성을 위한 이전 등기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 변동이 있었지만
시효가 완성됐어. 점유를 계속해서 20년 채웠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는데 누구를 상대로? 시효 완성 당 소유자 상대로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전에는 있다. 다만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이 등기가 무효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을 대위해서 말소시키고 이 사람을 상대로 할 것이다. 이번엔 시효가 완성된 후라는 것은 20년 채웠죠. 그러면 20년 채웠으면 이 사람은 빨리 등기 청구해야지. 시효 완성된 빨리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을 갖고 와야 되는데 등기 청구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잖아.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죠. 그럼 병에게 다시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이 사람은요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면 이 사람은요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이 사람이 권리 위에서 잠잤거든요. 따라서 요거는 시효 완성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외우라? 후회 없다. 뭐라고? 후회 없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번에 이 오른쪽에 양가르면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을 처분했죠. 1번에 취득시효 완성 후 동그라미 쳐봐. 후.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 효 주장할 수 없다. 책가시고 그래서 뭐라고 해라? 후회 없다. 후회 없다. 후회 없다. 그렇게 보세요. 후회 없다. 보시고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좀 쉬었다 갈게요. 지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에 1번 하나 3번 하나 풀고 좀 쉬어주세요. 3번 하나 풀고 쉬어주세요. 3번. 지우지 마세요.